안녕하세요. 77입니다. 이 시간은 구독자 it프라트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런 상상과 또 공감을 가질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it프라트님은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요즘 지진이나 해일 피해, 또 중국의 그 어떤 세균 폐렴, 그런 거, 또 북한 도발 상황 등등 각종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고지대에다가 해발 한 6, 700m, 해발 6, 700m가 이렇게 건강에 좋다는 걸 아시나 봐요. 그래서 건축 가능한 땅을 구입을 해서 지하 벙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 공간, 지하실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사례와 같이 여러 세대, 한 뭐 뜻을 같이 하는 한 10세대 정도 지인들과 함께 세대별로 거주할 수 있는 지하 벙커인데, 아마 2층으로, 복층으로 한 80평, 꽤 큰 평수예요. 건축하려면 허가사항이나 건축 시 알아야 할 대략적인 또 구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거기에 들어간 설비가 지열 발전, 태양 발전, 또 뭐 주변 계곡물을 정화해서 식수로 사용한다든지 오폐수 같은 시설 등등이 필요할 듯 하겠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 벙커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인허가 사항을 이제 체크해 보면, 먼저 해당 그 토지가 이제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 허가가 나겠죠. 아주 기본인데. 네. 그리고 또 4m 또는 6m 그런 도로가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도로 중에 임도라고 있어요. 산에. 나무를, 임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트럭도 다니고 도로처럼 생겼는데 임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또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이상, 그렇게 가파른 땅은 허가가 안 납니다. 지자체별로 그 조금 다른데 하여튼 20도 이하래야 허가가 난다. 이런 정도를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뭐 이런 인허가 사항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지 못하고 그 관할, 그 구역에 있는 건축사 사무실이나 그 해당 관청에 이걸 물어보면은 그건 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맞고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면은 땅을 뭐 취득을 해도 됩니다. 근데 질문입니다. 지하실의 건축 면적, 또 연면적과 건폐율, 용적률하고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이 재난 대비에 필요한 그런 공간, 지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가? 그럼 먼저 간단하게 기본적인 거니까는 뭐 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다. 그런 규정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건폐율 20%라는 뜻은 쉽게 설명하면, 제가 편의상 그 평 단위를 쓰겠습니다. 또 왜 요즘 기준 단위 안 쓰냐고 댓글로 욕하시는 분 있는데 좀 양해를 구합니다. 평 단위. 그래서 땅이 100평이다 그러면은 건폐율 20%다 그러면은 이 건축 면적이 20평까지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건축 면적을 또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을 그래야 지킬 수 있는데, 이제 1층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과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좀 규정이 있는데,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면적, 그러니까 그걸 수평 투영 면적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층보다 2층이 이렇게 좀 건물을 내밀어 가지고 일부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층보다 2층 그 바닥 면적이 더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이제 2층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수평 투영을 해가지고 바닥에 표시된 게 보이죠. 색상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파란색 부분이 있어요. 하늘색. 그 부분은 2층이 튀어나온 면적입니다. 그거는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바닥 면적에 그거는 포함이 돼요. 그리고 약간 연한 그 살색, 살구색으로 된 데가 그 바닥에서 돌출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돌출된 부분이 1m 미만은 이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크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데크 높이가 1m 20이다 그러면은 이게 건축 면적에 다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크는 1m 미만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 그림에서 보시면 저 살색 부분이죠. C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지표면에서부터 이제 1m 이상 올라오면은 건축 면적에 속한다.
근데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지표면은 도대체 어디냐, 지표면이. 그렇죠. 마당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평평하면 거기가 그냥 지표면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경사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해발 뭐 600, 700m 그런 데는 대관령 같은데 경사지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허가를 받으려면 20도 미만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뭐 12도가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게 경사가 졌는데 지표면이 어디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뭐 이거 설명을 드리면 그 이런 출입구 쪽에는 그 문 위에 채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채양은 이게 돌출된 길이가 있으면 돌출된 그 건물, 돌출된 끝에서 1m를 쭉 잘라서 그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 면적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채양이 2m가 돌출돼 가지고 4m다. 그러면 끝에 1m는 쭉 잘라서 그거는 제외시키고 1m 남죠. 1m 곱하기 4m. 4평방미터는 건축 면적에 포함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하실이 이제 핵심이 되니까 그 그림에서 C 부분 있죠. 밑에서 돌출된 거, 땅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온 부분. 지하실을 완전히 땅 밑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지하실의 규정에 적합하면서 땅 위로 올라올 수가 있는데 1m 이상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된다. 요게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건축 면적에 대한 그 개념은 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용적률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연면적. 예를 들어 건폐율이 20%고 100평짜리 땅에 대지에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60%다. 그러면은 이 규정에 꽉 맞게 꽉 차게 지으려면 1층이 20평, 2층 20평, 3층 20평 하면은 전체는 60평이고 건축 면적은 20평이 되겠죠. 건폐율, 용적률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인데 오늘 이제 주제가 지하 벙커, 이제 지하실이니까 핵심은 지하실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되냐 이겁니다. 즉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에는 그 연면적이라고 표시된데 지하실 면적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지상에 1층으로 20평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하에 예를 들어 80평을 지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또 뭐 등기부등본 띄워보면은 지하 80평 포함해서 지상 20평 해서 연면적은 100평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용적률을 계산할 때 용적률 뭐 60%다 이렇게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그렇죠. 지하실 면적을 빼고 지상층만 가지고 용적률을 따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자, 지상 그 대지 안에 그 공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또 대지 효율을 얼마나 더 꽉 차게 집을 짓게 해준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하는 그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의 면적은 제외시킨다. 오늘 질문하신 이프라트님 그 방공 그러니까 어떤 재난 대비용으로서 지하.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하실이 그러니까 방공호 개념으로 권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건축법 규정에 일정 규모 이상은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파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하실 때문에 군청에서 검찰에 저를 이제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거에 궁금하신 분은 제 지난 영상 중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또 지하실에 관한 다른 영상은 지하실 또 건축 면적, 건폐율 뭐 이런 영상도 있으니까 시간이 좀 있으신 분은 그걸 또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그 기본적인 그 법이 중요하죠. 법이 중요한데 이 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각각의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또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제 영상에 보시면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 지하층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층. 근데 이게 지하층이냐 아니냐. 지하층이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하층 그 판별하려면 그 지하층이라는 거는 지표면 이하 주택의 경우 그 전체 높이 층고에서 2분의 1 이하가 묻혀야 된다. 뭐 그런 규정인데, 그러면 지표면은 또 어떻게 산정하냐.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세히 모르면은 이렇게 저 같은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이 나왔으니까 이 지표면이라는 게 뭐냐, 그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요 경사진 대지입니다. 경사진 대지인데 그 대지가
건물 전면 전체 폭에서 그러니까 땅과 건물이 접한 그 지점을 봐야 돼요. 앞부분하고 뒤에 높은 부분에 높이 차이가 3m가 납니다. 그래서 대지 전체에서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건물이 접한 땅의 높낮이를 평균 내버리면은 그 높이가 지표면 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예를 들어 이 건물의 높이는 도대체 몇 메타냐?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재니까 12m, 뒤에서 재니까 9m. 그리고 이 건물의 높이는 어디냐 했을 때 이렇게 평균을 내서 가중평균을 한다 그런 게 있는데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 건폐율 용적률이라든지 지표면, 지하층 규정 이런 것들이 전부 말하면 건축법이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건축법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이제 지하층 규정이라든지 뭐 건축 면적 규정 또 연면적 규정 그런 게 좀 더 세세하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 면적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여러 가지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주택에서는 별로 그런 경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자료가 다 나와요. 구독자 이프라트님의 이제 질문 중에서 자 이제 재난을 대비한 그 주택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구조는 어떻게 짓고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그런 설비 시설 같은 거, 환기, 그 다음에 뭐 그쵸 재난시니까 뭐 가장 필요한 거 식수 공급, 물을 버리는 배수, 오수 이런 것들, 냉난방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요 다음 시간에 또 몇 가지 구조적인 거랑 설비적인 거 또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